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 두 가지 차량을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이 셀토스가 가격이 막 4천만 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문매를 정말 많이 맞았는데, 셀토스가 과연 문매를 맞을 만한 차인지 아니면 그 가격대에 정말 적절하게 나온 차량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X라인에다가 뭐 이것저것 선택 옵션들을 전부 다 더해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인데, 과연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4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도 괜찮은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라인 자동차를 탄다라는 것들은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범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X라인 정도를 타게 되면 이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 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가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돈값 한다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 셀토스에 탑재된 하이브리드는 자연흡기의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잖아요. 좀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그러니까 니로 1세대부터 보면은 1.6L 자연흡기에다가 모터를 결합해서 한 140마력 정도 나오는 요 출력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하이브리드가 과연 좋은 느낌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셀토스라는 자동차가 가격대가 4천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실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꽤나 고급스럽긴 합니다.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만듦새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아 셀토스의 2천만 원대짜리 자동차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플라스틱 엄청 도배돼 있고 산티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기아 셀토스는 진짜 그런 게 1도 없어요. 조금 고가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토스가 이런 정도의 상품성을 보여준다? 요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형 SUV를 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더라고요. 여튼 지금 간단하게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좀 몰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1.6L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모터 출력이 엄청 높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셀토스가 대략 한 1.5톤 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시내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뭐 시속 50, 60 이렇게까지 가속할 때는 꽤나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엔진이 개입한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 깊게 밟더라도 좀 부드럽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좀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내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어지간하면은 모터가 저속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에코 등급에 올라가면서 어지간하면 엔진이 켜지지 않고 주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어색한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셀토스를 잠깐 탔었거든요. 그때는 셀토스의 편의 장치, 편의 옵션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셀토스를 타는 게 맞나? 라는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보통 작은 소형 SUV이면서 프리미엄을 느끼는 브랜드가 뭐 BMW 미니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급형 가성비 소형 SUV 이런 느낌보다는 기아라는 자동차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들을 다 넣어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이게 언덕을 올라가면서 모터의 힘이 버티지 못하니까 지금 이 차가 엔진을 딱 올리면서 RPM을 쫙 높였거든요. 보통 자연흡기에다가 엔진 출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RPM을 뭐 보통 한 2000 요 정도 쓰면서 엔진 소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언덕을 올라가는 만큼의 출력을 내려면 RPM을 막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에 조금 시끄러운 소음이 실내로 넘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살짝 경쾌하게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경쾌하게 좀 주행을 한다 싶으면은 바로 실내로 엔진음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느낌, 요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로 돼 있거든요. 요 에코 모드를, 요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다음으로 바로 스포츠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엔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6단 DCT 미션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바로 옆에 RPM으로 나타내주는 계기판으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속을
신호가 딱 걸렸거든요. 50km까지 한번 가속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보다 한 50마력 정도가 낮은 141마력이에요. 근데 이 141마력은 모터와 합산했을 때 141마력인 거고, 엔진 출력만 됐을 때는 10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출력입니다. 가자! 뭔가 아쉬운데? 아니 뭔가 풀 엑셀로 놓고 시속 50km까지 가속을 했는데, 확실히 모터 출력도 조금 낮고 엔진 출력도 살짝 낮아서 그런지 경쾌하게 쭉 뿜어내주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시내도로나 이런 곳들을 주행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내도로에서 100을 밟을 거예요, 110을 밟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중부내륙 고속도로나 이런 곳들을 가면 보통 제한속도가 110km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110km 제한속도에서 추월을 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잠깐만,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4천만원짜리 자동차 아니야? 4천만원짜리 자동차가 이 정도 출력인 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디 트림은 솔직히 말해서 옵션이 너무 많이 빠지고, 조금 더 올라가는 프레스티지 트림이나 요 정도를 한 3천만원 중반 정도에 딱 뽑아서 연비 좋고 핸들 그립 감지 센서라든지 HDA2라든지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화질도 좋아졌고 CCNC 탑재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는 입장에서 프레스티지 정도의 하이브리드 정도를 뽑으면 딱 괜찮아질 것 같고, 4천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짜리 자동차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3천만원 초반에는 3천만원 중반 요 정도인데 연비가 막 20km가 나와? 이러면은 솔직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3천만원 초중반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셀토스는 저렴한 맛에 타는 자동차가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여기 보면은 30분에 8.9km 정도 탔는데 연비가 12.7km/L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간에 한번 좀 가속도 좀 깊게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 천천히 주행하고 좀 연비를 위한 연비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20km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셀토스 가솔린 모델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 가솔린 모델도 연비를 모두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이 가솔린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더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X라인 등급을 선택하고 X라인 등급에서도 선택 옵션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라운드 뷰도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갔고, 여기에 사운드 시스템 하만카돈으로 들어갔고, 뭐 이것저것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앞서서 탔던 셀토스 하이브리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놓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 1.6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셀토스 1세대 버전은 이 엔진 출력이 198마력이었습니다 근데 풀 체인지를 하고 나서 출력이 5마력 정도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반떼 N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1.6L 터보 엔진 넣어서 뭐 204마력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풀체인지 하면서 204마력으로 올라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5마력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풀체인지를 하는데 마력수를 왜 줄일 필요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93마력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보다 무려 50마력이 더 높다 보니까 지금 제가 도심에서 간단하게 주행을 하는데도 경쾌하게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너무 힘에 벅차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속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경쾌해요. 확실히 경쾌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6L 터보 엔진에다가 190마력이 넘어가니까 언덕길에서도 완전 경쾌하게 딱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셀토스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반 가솔린 모델을 오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할 만한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셀토스 가솔린 모델은 에코, 노말, 스포츠가 들어가 있고요. 셀토스 가솔린 모델도 이렇게 사륜구동을 선택하고 나면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터레인 모드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200만원 정도가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형 SUV에게 있어서 조금 과한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뭐 겨울철 주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지지만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함에 있어서 이 193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간 거 외에도 회두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괜찮단 말이야. 아니, 날렵하게 느껴지는데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억제가 잘 돼 있고, 핸들 타각을 주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운전을 재밌게 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되게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방지턱, 방지턱 진짜 기깔나게 부드럽게 넘는다. 여기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한번 더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지턱 조금만 빠르게 제한속도 30 맞춰서. 아니,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데? 아니, 생각보다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게 앞바퀴가 넘어갈 때는 앞바퀴를 부드럽게 싹 들어 올렸다가 싹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뒤쪽 서스펜션이 뭔가 통 올랐다가 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있을 때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들까지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확실히 1열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타고 가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셀토스 가솔린 모델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이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넣게 되면 기본 스피커 6개에서 8개로 올라가고, 뭐 외장 앰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 보면은 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가 있는 줄,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작동이 바로 되는 줄 모르고 음악을 딱 켰는데 갑자기 이 시트에서 진동을 올려주는데, 어떤 특정 방향에서 진동을 올려주는 건 아니고 시트 중에서도 허벅지 끝부분, 무릎에 가까이 있는 요쪽 끝부분으로 해서 진동을 올려줍니다. 일단 노래를 좀 틀어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있는 그대로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자동차들을 타보면 외장 앰프 성능이나 이런 저음 베이스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땅땅땅땅 때려주다 보면 이 도어 트림부터 해서 시트가 진동이 울리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출력이나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동이 시트까지 움직여지는 건데, 이 셀토스는 그 정도까지의 스피커 세팅이 안 되니까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약간 모방하려고 시트에다가 진동 시트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플러에서 원래 방방방방 거리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머플러 튠을 해가지고 방방방방 거리게 나오게 만드는 그 인위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는 그냥 딱 평범한, 그러니까 막 되게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되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딱 평범한 정도에 있는 그 정도인데, 약간 그 사운드 시트를 진동으로 주면서 뭔가 외장 앰프 성능이 좀 뛰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믹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을 요 언덕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셀토스에 들어간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기는 해요. 부드럽기는 하는데 저속에서는 그래도 이 변속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느낌은 주거든요. 근데 RPM이 한 3000 넘어가고 4000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변속이 느낌이 한 1초 정도 뒤에 반응이 오는 그런 속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RPM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딸깍하면 이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딸깍 땡 딸깍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미션을 좀 과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스포티지나 이런 데에 들어갔던 자동 변속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가성비 있는 소형 SUV에 적용된 변속기 정도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를 생각하고 타시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고, 도심에서 이렇게 편하게 주행할 때는 변속 충격 같은 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리고 저단에서 출발할 때 울컥거리거나 이런 느낌 없게 그냥 지금 이 셀토스라는 소형 SUV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딱 느껴져요. 그냥 스포티하게 달릴 거 그런 거 아니고, 도심에서 주행할 때 편안하게 변속 충격 같은 거 안 느끼게 부드럽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이 브랜드의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부드러운 세팅을 위해서 제작됐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 셀토스를 좀 길게 타보고 나서 좀 느껴지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정말 잘 잡아줬어요. 셀토스가 이 정도의 주행 성능과 이 정도 노면 충격을 걸러준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나는 승차감이 편안한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륜구동까지는 넣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셀토스 가솔린 모델은 주행 성능, 엔진 출력, 승차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저감, 거기다가 실내 옵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도심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나온 연비가 6.6km/L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주행을 할 때 좀 급가속도 해보고 급감속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km? 요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조금 연비 주행을 한다거나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 12, 13, 한 15에서 16 요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좀 장거리 시승기를 하면서 진짜 풀투풀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영상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셀토스 하이브리드, 셀토스 가솔린 이 두 차량을 모두 다 타봤는데요. 확실히 셀토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X라인이 들어가서 외관이나 이런 것들 물론 멋있기는 한데, X라인은 일단 시작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만큼 X라인보다는 좀 더 가성비 있는 트림을 고르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거든요. 뭐 통풍 시트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프레스티지 트림 고르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한 두세 가지, 뭐 빌트인 캠2라든지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이런 옵션들만 딱 골라서 3천만 원 언더로 뽑는 게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셀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